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토요 일요일 좋았죠. 그죠? 토요 같은 경우 이제 LG를 잘 써가지고 또 4.2배 NC 극은행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LG 계속 갔었죠. LG 계속 가고 폴란드 계속 쓰고, 이것도 그러니까 폴란드 LG 갖고 쭉 물고 갔지. 토요일 날 가고 일요일 또 가고. 근데 이제 NC가 지고 있었는데 그 경기가 지금 KT가 연패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 취소돼서 다행히 소폭 이득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KT 그 경기가 이기기 좀 힘들고, 왜냐면 KT가 연패가 길었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저께는 먹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죠. 어제 먹었고, 그죠? 어제 토론토 오바하고 샘프 알려줘갖고 먹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인저스, 컵스, 양키스 오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컵스가 동점이 안 된 게 나중에 스노블로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농구 있으니까 농구 또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스포츠 미친 거는 방금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 야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넨 경기만 2시인데 뭐 2시 때문에 뭐 급하게 가고 이럴 필요는 굳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당 좋게 가야 됩니다. 우치 신경 쓰지 마시고 우치 알려서 제가 조합을 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니오넴하고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꾸지님 감사하고 용꾸지님 보내놨습니다. 알겠죠? 자, 니오넴하고 세이브 보겠습니다. 니오넴 지금 안 볼 이유가 딱히 없죠, 그죠? 약점을 특별하게 못 찾겠고, 그죠? 신조 감독이 팀을 잘 만졌죠, 그죠? 세이브 같은 경우는 점수에 대한 부분 확연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니오넴이 떨어지더라, 만약 니오넴이 폼이 좀 떨어지더라도 세이브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다. 그리고 니오넴 같은 경우 어찌됐든가 소뱅이나 요번 시즌만 봤을 때는 같은 결이다. 그래서 굳이 뭐 많이 봐야겠지만 오늘은 주말에 물론 제가 일반승 조심하라고 했던 거 다 많이 뜨긴 많이 떴습니다.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이 경기에서 언어바를 기준점을 좀 올리고 싶으면 언어바를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세이브는 예상한 대로 투수의 힘은 확실히 있는 부분이 있지만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멤버가 영입이 안 된 것도 있고 그게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 스캔들로 어쨌든 선수들이 일단 선수마저 다 빠져나갔고, 5할 승률 근처에 맞춘 거는 이번 시즌 잘했지만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나고 있고, 다만 홈에서는 좀 빠당빠당 치는 그런 분위기는 남아 있는데 승까지 이어가는 거는 어쨌든 타격이 받침이 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전 니오넴 승 아니면 배당 좋게 갈 거면 오늘도 마인보다는 저득점 쪽으로 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요코하고 히로. 일단 히로는 원정 극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 원정 극복이랑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경기가 좀 되는 모습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히로 데스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저득점 경기를 나와버리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홈에서는 그나마 강점을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경기력이 쉽게 이긴 경기들이 없고 2대1, 3대1 이런 경기들이다. 그래서 좋게 보기 솔직히 어렵고요. 요코 같은 경우는 점수 많이 내가지고 7대4, 7대2 마인하면서 이게 요코 페이스죠. 그리고 지기는 졌지만 요코 페이스대로 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면은 요코 역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요코 역배승에다가 요 경기는 다득점 쪽으로 쳐야 되는 부분들이고, 바우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안 좋은 게 아니고 공도 구위도 많이 처맞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코하고 히로 경기는 언더 경기들보다는 원래 오바 성향들이 많고 치고받고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투수와 상관없이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미하고 야쿠 도쿄 지역은 같지만 라이벌은 한신이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투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조금 좋아져도 우리가 찍을 때는 또 보내주는 게 야쿠르트 맞죠? 그러니까 그 요미도 엔간하긴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미가 그리핀도 깨지고 이올이 나왔을 때도 경기가 항상 작고 무조건 이기거나 연승을 타는 기차를 못 잡기 때문에 요미를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멤버 데뷔했을 때 그리고 네임드라고 생각하는 팀이 2.87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많이 오른 형국이긴 하죠. 그죠? 8대1 나오는 경기도 있고 14대 1 나오는 경기도 있긴 하지만 타격에 대한 부분을 풀린다면 경기는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요미 경기 주니치 경기 때도 뭐 선언 안 했지만은 이 경기도 요미는 뭐 일단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그나마 승보다는 다득점이 야구 옆에서도 결국은 프렌 아니면은 승까지 이어가는 건 이 팀도 애지가는 팀이긴 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도 요미 주니치 전부터 해가지고 승패는 못 찍습니다. 2위를 하더라도 밑에 팀들이 못해서 2위인 거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점수대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멤버 데뷔했을 때 저는 요 경기에 가져갈 거 오버 쪽으로 건드려 가는 게 맞는 거고 승 야쿠르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요미를 보더라도 그거 해결 안 되면 찔끔찔끔 경기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쿄돔 극강이 그리핀도 무너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왜? 그나마 걔네 나왔을 때 이올이 나왔을 때는 경기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은 존재하긴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야쿠르트 역배승에 오버 보도록 하고 역배는 이제 명목상에서 요미는 못 간다고 본다고 야구역을 써놓은 거지 가져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주니치 한신이 이제 마인을 잘 못하고 마인이 이제 뒤에 가서 따이거나 이런 부분도 맞긴 하지만 소뱅이랑 강팀이랑 계열 똑같이 봐줘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다만 1등 치고 하나같이 이제 저득점 양상 투수력을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점수가 중심 타선들이 좀 많은 득점을 많이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인이 좀 꺼려지거나 조심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오버 원래 우리 강팀들은 마인의 오버에 이런 부분 다마업이라든지 애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나 하나하고 한신은 아니죠. 투수하고 맞고 찔끔찔끔 지켜서 그런 식으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인이나 오버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긴 합니다. 일단 한신이 특별하게 나쁜 점을 모르겠고 투수도 가장 안 좋은 급이 상대한테 이기고 이럴 때도 많기 때문에 투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투수 가지고 이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마인은 건드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보면 2점 내놓고 1점 주는 이런 경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마인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고 특히 오노 같은 경우는 최근 페이스는 원래 옛날대로 돌아오고 있지만은 구속이 처맞기 좋은 구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언더가 가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신이 주니치 만났을 때 그나마 점수대가 형성이 좀 많이 형성이 됐고 그거는 반대인 주니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니치도 대단한 거죠. 왜? 한신의 투수도 기본적으로 가다리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점수를 낸 거는 꾸준하게 점수를 냈었거든요. 구장 상관없이. 그리고 좋은 투수 사이키는 이런 좋은 투수들한테도 공략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신 승에다가 다득점 쪽으로 컨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승은 이제 세볼 용도 넣는 용도로는 쓰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7.5 지난 경기 때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언더 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승을 봤는데 정확하게 1.2점 가지고 답답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타지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139 던져가지고 노히트 노란급의 경기도 한 적도 있었고 확실히 페이스가 바짝 오른 그런 모습이면 승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선수를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타지마고 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코자나 쇼지나 이런 선수들은 작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죠. 왜? 지금 하야카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올스도 이기면 확실히 마인을 주고 이기면 오버도 하고 아니면 저도 화끈하게 지고 이런 모습들은 계속 경기 이기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마인 비중이 확실히 높은 팀이긴 한데 오늘 일반승만 해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굳이 마인승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이것도 라쿠텐이 이제 소프트뱅크 예상한 대로 금요일에도 언더를 봐서 7점을 줬었죠. 많이 줬죠. 그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스가 소프트뱅크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저는 이건 올스 승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상대로 저득점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는데 그냥 승을 가는 게 낫겠죠. 이 경기는. 그다음 지바하고 소프트뱅크 큰 약점이 없죠. 0점 나는 거 아니면은 라쿠텐 싹 다 잡고 왔고 그죠? 니오넴한테도 한 번 역배 났을 때는 지고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또 잡아가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니오네한테 분위기를 안 넘겨줬기 때문에 계속 1위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느덧 이제 5할 승률 넘어서 13승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팀이고 특히 오제키가 요새
활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갑니다. 이거 5기로 계속 7.5, 6.5 주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나요? 집안은 6.5가 제일 잘 어울리고 언더를 제일 잘 내는 팀 중에 속하는데 맨날 똑같습니다. 설명은 왜? 결국 타자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 개선 안 되면 똑같은 설명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언더도 볼 수 있고 소뱅도 볼 수 있는 양면성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다. 7.5 언더도 꽤 괜찮다. 왜? 라쿠보다 더 심각한 게 지바입니다. 타격이 아시겠죠? 그리고 바람 영향도 여기 또 쪼쪼 마린스 구단이잖아. 마린스 스타디움이잖아. 바람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게 이제 타자들 쪽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고 지바 타자한테 부정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경기를 그렇게 좋지 못했죠. 특히 점수에 대한 부분들. 경기를 질 수는 있죠. 그리고 저득점 많이 하는 팀이라도 저점 할 수도 있지만 다좀 어느 정도 야구니까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두니치처럼 그런 영향들을 못 받고 있고 특히 중장거리 타자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점수가 나와도 단타바리밖에 점수가 안 나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 게 지바 롯데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투수들 어느 정도 해주니까 샘모스를 제외하고는 기본 가다리들은 해주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투수력은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바가 점수 못 내서 빵점 나는 경우, 언더 나는 경우가 꽤 많죠, 그죠? 이 팀뿐만 아니고 일단 뭐 소뱅이랑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딴 팀이랑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니오넴만 제가 니오넴은 좀 오버상에 갑니다. 니오넴이 많이 내가지고 오버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버를 가실 거면 소백 많이 쪽으로 가시는 게 낫죠. 차라리 2배 이상 가는 게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기죠. 그 다음에 국내 야구 보겠습니다. 질문 좀 이따가 받을게요. LG하고 두산, LG 지금 주말 내내 잘 빨아붙죠. LG랑 폴란드 강조해가지고 잘 빨아붙죠. 맞죠? 하나는 지금 타이틀 하나 경기를 안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일단 LG 가야겠죠. 두산을 보기는 힘들고 두산이 아무리 잘해도 SS한테는 연속성 있게 가지 못했고 한 경기도 접전이 나. 우리가 SS 먹었으면 5,800 올킬이 날 수 있었어. 토요일 경기였죠, 그죠? 지금 8월달 분위기 반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두산에 갈 수 완벽했어도 LG랑 지금 맞다이를 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LG 승을 보도록 하고 다만 만승이나 전반 이닝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라이벌리 경기들은 보통 뭡니까? 예외인 경우는 있는데 요미하고 한신 몇 개 빼고는 대부분 경기는 진짜 언더 보기가 힘들어요. 투수가 좋아도 언더 보기 힘들고 맞죠? 손주영 같은 경우도 페이스가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 롯데전 그때 사직에서 던져가지고 1점인가 자기는 잘했단 말이야. 그 이후로 크게 무너진 부분들이 없고요. 승용이 같은 경우는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반등 못 치고 한쪽을 담당해야 되거든. 왜? 이제 두산도 젊은 축 각빈에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외국인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LG 두산 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두산이 이제 LG를 다 잡아가는데 요새는 두산이 한 번 정도는 가져갔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LG도 홈에서 초공격도 아니고 말공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투수든 타자든 압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찬스 메이킹에 강하다고 말씀 많이 들었죠. 왜? 롯데랑 붙어서 롯데랑 다를 게 없었다. 근데 왜 갔어요? 강팀은 확실히 강팀이다. 최근에 우승을 하고 최근래 자꾸 2위를 하고 선두권에 있었던 팀들은 다르긴 다르다. KT도 그렇게 해서 잡아했잖아. 그지? 그래서 안 보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장난질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어느 발을 가든지 빼는 게 맞는 거죠. 또 남탓할 거면은 배팅 안 하는 게 맞고 알겠지? 그래서 저만이랑 풀 가는 게 좋고 오버 가든지 결정을 하시면 된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하고 SSG가 이제 문씨가 나오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문한테 좀 약하죠. 문동주, 문승원, 문보경 이런 애들 하도 하니까 이제 문에 공포증에 걸린 게 삼성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꼭 이럴 때 안 집니다. 보면은 먹중먹중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또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사람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삼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랑 SSG 경기는 이 둘이 붙었을 때 가장 데이터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이 미치는 경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최원태라 하더라도 배당 좋게 삼성승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SS 주말 경기 보셨을 때 제가 7.5는 두산 했을 때 언더 본 적은 없죠. 첫 경기 때도 오버 봤었고 두 번째 경기도 오버 봤었고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문성원 같은 경우도 오선발이 역할을 잘해주고는 있지만 공략이 힘든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불펜에서 활약이 더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로서는 미지수가 상당히 많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삼성 같은 경우는 김영웅의 호수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찬스 메이킹 때 더 점수를 못 내서 그렇죠. 홈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오버 아니면 삼성승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원태 경기 때 이제 삼성승을 가는 걸 배당이 좋아도 선호를 안 하는 편인데, 이거는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이 이럴 때 꼭 한 경기씩 잡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경기들을 보여줬었고 늘 그랬어요. 그 아니면 먹죽먹죽 경기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삼성승 아니면 오버고 승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고 KT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 여러분이 주말 내내 봤으니까. 그 경기 연패 못 끄는 게 정말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적특이 났잖아요. 2, 3루 나서 잡을 수 있었던 경기인데. 그래서 이강철 지금 이제 압박 들어오고, 지금은 이강철 감독이 못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조금만 못하면 감독 탓이, 난 그건 겁나 못 냈거든. 왜? 잘한 게 있고 그건 선수들이 못한 거고, 이길 땐 이기는데 여러분 이제 KT 몰아줬다고 욕해서 이해를 못했, 그건 좀 아니라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많은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이제 사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왜 올해 했잖아. 올해 해서 잘 했는데 이제 올해는 영 좀 아니잖아 보는 거. 강백호가 투수 나온다든지 그런 경기들을 보면은 알겠지. 그래서 주말 내내 하나 봤기 때문에 안 볼 이유도 없고, 그다음 문동주 같은 경우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서 150에 로케이션 160에 저렇게 넣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고요. 하나 같은 게 뭐 선발들이 좋다 보니까 원래도 기준점이 낮아졌지만 이번 시즌에 7.5 좀 많이 봤죠. 그렇다고 무조건 언더내는 것도 아니고 그 언저리에서 놉니다. 알겠죠? 그 KT 터질 때 항상 우리가 자주 가고 5이닝도 가고 그랬을 때 뭐냐면 이게 경기 때는 확실히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NC한테 두 번 진 거, 그 다음에 LG한테 조 터진 거. 왜 여기도 지금 4위권 갈 수 있는데 지금 꼬꾸라지다 보니 6위까지 지금 내려온 부분 아니야, 그지? 다른 팀들이 못해서 그렇지 6위보다 더 밑에 내려갈 수 있는 경기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방에 원정에서 뒤집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또 홈에서 미친 승률과 그다음 미친 분위기와 그다음에 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다지 똥배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무지성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휴식을 했기 때문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KT는 경기 진행해서 연패 끊고 하나 갔어야 그나마 경질이 됐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NC 키움은 가져가는데 이제 가져가야겠죠. 일반승 정도는. 왜? 경기 진행해야지. 근데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진행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6연전 그다음에 기아 화수목 키움 잡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 금토일 다 잡아버리면 바로 직행할 수, 기아랑 바로 붙어도 있기 때문에 KT랑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5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거 장난질 치면 안 되겠죠. 그 정현우는 자기는 잘하지만은 지금은 자기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팀 도움도 못 받고 신인이다 보니까 부침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인가냐 마냐 차인데 마는 굳이 갈 필요 없고, 아까 뭐냐 한신승처럼 그냥 세포를 가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왜?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버리면, 첫 경기에 쏟아버리면 뒤에 경기 NC는 키움 경기뿐만 아니고 뒤에 경기들도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스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보다는 언더가 선호가 되고, 오버 갈 거면 다른 오버를 가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한 번만 더 빨아먹고 싶은데 폴란드 우승해버렸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한국은 내일 경기고요. 이거 솔직히 호주 거의 압승 보고 있는데 그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질랜드하고 이라크다. 뉴질랜드하고 제가 항상 그 뭐냐 국제 농구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이런 팀들 여자 농구든 남자 농구든 언더 성향 컬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팀 특이에요.
우리 여자 농구도 봤잖아요. 맞죠? 야금야금 따라오더라 이가. 그래갖고 뒤집어서 많이 못 나겠잖아. 연홍 많이 있잖아.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고 기준점이 높은 게 뉴질랜드 때문인데 뉴질랜드는 지금 최근에 뭔 강점이 있냐면 리바운드하고 수비력이 좋습니다. 특히 가루 수비, 세로 수비하고 개인 이제 요번에 뽑힌 선수들이 그 뭐야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로 뽑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뭐 코리 웹스터 우리랑 붙은 적도 있죠. 이런 베테랑 가드 대신에 좀 압박이 심한 테일러 브릿이라든지 플릭 카메론이라든지 모하비킹 이런 애들 뽑았기 때문에 더 젊고 더 빠릿빠릿하고 좀 풀코트 프레싱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원래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처럼 조직력하고 3점하고 수비 이렇게 가는 팀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기대가 되는 선수가 이제 벤 골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만은 이제 느바도 갈 수 있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요번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못 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마인승은 마인은 뉴질랜드 보는데 찍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득점 보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라크인데 이제 그 뭐냐 데마리오 메이필드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귀화 선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직력이 하려면 이번에 데리고 온 선수니까 기존의 선수들하고 합이 잘 맞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형적으로 이런 경기야. 몰빵 경기야. 약간 삼성의 코본한테 주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이거 막혀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가비지 타임이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언더가 가장 괜찮은 부분을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이제 뉴질랜드 때문에 쫙 올려놓고 3점 많이 던지고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기준점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라크가 따라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70점은 해줘야 갈 거 아니야. 그래야 90, 70에서 이렇게 가지, 그지? 근데 뉴질랜드는 요번에 멤버들을 압박이 있는 선수들로 좀 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쉽지 않다고 오버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뉴질랜드가 기본적으로 3점 많이 던지고 얼리 오펜스 가고 이런 부분들은 많기는 많아요. 이라크 실력이 딸리긴 하지만 근데 160을 가려면 한 쿼터마다 40 이상은 꼭 박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라크가 이게 한 명 몰빵 시켜가지고 경기가 되겠냐 말이지. 얘가 돼도 받쳐주는 선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이런 걸 가지고 오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르단하고 인도 같은 인도는 농구하려면 한 30년은 걸리겠죠. 그리고 기아 선수들이나 또 네임드 흔히 말하는 아시아 리그에도 네임드를 가는 선수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야. 요르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서아시아에서는 항상 제가 아시아컵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점 보여줘. 사우디하고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거 주베리오 글루를 못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작아요. 센터들이 신장이 인도들이 다 작기 때문에 그냥 뚫려서 그러니까 키가 커서 요르단이 점수 잘 내는 게 아니고 아이솔레이션이 좋거든. 개인 페런텐스 돌파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들 금방금방 날 수 있기 때문에 인도가 저득점 꼬라박아도 100점 인도가 50점 밑으로 나오는 게 아니면은 오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첫 경기니까 봐야겠지만은 그리고 인도도 최근래 이제 실력은 딸리긴 하지만은 이제 국제전이나 이런 경기들을 보면은 꽤 점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으면 실력이 미친 거 치고는 이제 얼리 오펜스도 많이 가져오고 세우고 수비하고 이런 팀은 아니라는 거고 일단 요르단이 한 90점 100점 충분히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인도가 50점 40점 30점 거의 휠체어 농구하는 거 아닌 수준이면은 저는 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걱정이 되시면 굳이 안 찍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 경기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이 경기 찍을 필요 없잖아요. 11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냐 뭐 뉴질랜드 언더 경기도 있는데 그거 중에서 골라가면 되지 굳이 이 경기 있다고 다 찍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인도의 프런트 코트 진들이 상당히 달리기는 빠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느릿느릿하고 셋업 오펜스하고 못한다고 해서 왜냐면 못하는 팀들은 이제 요르단이 그런 스피드 경기를 하니까 이제 세워놓고 흐름 안 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팀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근 아시안컵에서 바레인하고 이라크한테 이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한 좋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프라나브 브린스라는 선수가 에너지 레벨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언더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인도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력은 딸리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저녁에 또 이제 필리핀 경기하고
갈 거 있기 때문에 그건 저녁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